종합 점수를 매기기 전에 그냥 꽈락이다, 꽈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농구하는 토니입니다. 이 프릭5 있지 않습니까? 이 프릭5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더 안 신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뷰를 좀 자세하게 드릴까 하다가 사실 저번에 언박싱 할 때도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왜 이거를 벌써 안 신기로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 위주로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이걸 리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신발이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날렵하게 잘 빠졌습니다. 몸집도 거대하고 무브 자체가 되게 역동적이고 길게 쭉쭉 뻗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볍고 경쾌한 신발을 만든 것 같고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볍고 경쾌함이 저한테는 이 신발을 더 안 신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 하고, 구조는 여기 가운데가 약간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보다는 조금 가죽 그 사이 어딘가에 돼가지고 요 윗부분이 요 초록색 부분이 덮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스티치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이랑 여기는 약간 그물, 메쉬 같은 재질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웃리거가 꽤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테크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앞부분에 줌웨어가 조그맣게 박혀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은 잘 안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었던 것 중에 앞부분에 줌웨어 있는 신발이 사브리나 1, 자원, 이 프릭5인데 순서를 매기자면 사브리나가 제일 체감이 안되고 자원이 그나마 조금 체감이 꽤 잘 돼요. 이렇게 앞으로 눌러보면 뭔가 푹신푹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사실 자원을 신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예요. 그래서 얘도 사실 억지로 막 있나 하면 이제 그때 느껴지는 정도고요. 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쿠실론이라고 했나? 쿠실론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나머지는 그 전장 좀 푹신푹신한 폼으로 나머지가 덮여 있어서 그래서 요 중창 부분을 눌러보면 꽤 만질만질합니다. 피팅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들어간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비치색으로 포인트 들어간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를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요 주황색 요 끈구멍이요 아래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 신발 요 아래쪽까지 연결돼 있어요. 얘도 여기 지금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살짝 비쳐요. 이 주황색이 고리가 요 아래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브리나 1에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안꼬리 있잖아요. 안꼬리를 잡아 당기면은 발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감싸가지고 피팅을 되게 이렇게 발 밑바닥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딱 피팅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끈구멍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밑창 부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부분을 조이면은 아래서부터 조여들게 하면서 이렇게 피팅을 완성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저 사실 예전에 농구를 잘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나이키가 이런 구조를 굉장히 많은 신발에서 채택하고 그걸 이제 피팅을 극대화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발볼러에 좀 가깝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가끔 발을 조금 아프게 만들어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신발 신을 때 처음에는 좀 약하게 조였다가 나중에 발이 풀리면 이제 그때 조금씩 조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꽉 조이면 막 피가 안 통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뛰는데 불편하거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피팅은 좋은 편이다. 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브리나 1 같은 경우에는 맨 사이즈 기준 265 정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265를 주로 신는데요. 가끔 프릭이나 자원이나 뭐 르브론 같이 조금 기본적으로 나이키 치고도 좀 빡빡하게 나온 신발들은 제가 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270. 그래서 조금 좁게 나왔으니까 그 피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되게 말랑말랑한 신발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잘 휘어지죠? 이게 그리고 쉔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까지는 쉔크 없는 신발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조금 역동적인 무브를 하거나 수비할 때 조금 이렇게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게 되면은 좀 신발이 비틀어지면서 발이 안에서 약간 꼬이는 느낌을 좀 받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발이 막 삐거나 돌아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발이 밑창에서 갑자기 쏠려 나가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쉔크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제가 결정적으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 아웃리거 부분에 보강이요 전혀 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아웃리거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이 구조 자체는 좋아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가요 이렇게 쑥쑥 들어갈 정도로 푹신하단 말이에요. 그 중창 그 재질하고 똑같이 여기서 이어진 재질이 그냥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전혀 여기를 강하게 지지해주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왼쪽으로 이렇게 빡 섰을 때 이게 이렇게 발이 안에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고, 보통 다른 신발 같은 경우에 여기를 좀 더 강하게 덧댄단 말이죠. 자, 제가 오늘 신고 연습한 자원인데요. 이 똑같은 오른쪽 부위를 보시면 이 초록색 이거는 푹신한 재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메쉬 토박스 부분을 이 가죽을 한번 덧대가지고 이렇게 발 앞을 둘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튀어나갈 때 이게 이렇게 잡아줘요. 확실히 엄청 강하게 잡아준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농구화들도 여기 덧대는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덧대는 구조가 이 폼 재질로 그냥 덮여 있을 뿐이고 이 나이키 스우시 마크도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지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게 프릭같이 그 큰 몸집을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선수가 이 신발 신고 어떻게 뛰었지라는 굉장히 의문감이 들고요. 제가 이 신발을 그만 신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뒤축의 아웃솔 구조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아웃솔에다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되게 뭐랄까 숨겨진 디테일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평소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안테토쿤보의 심볼이 이렇게 패턴이 박혀 있고 이 아래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처음 신었을 때 동영하고 1대1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드리블 치다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넘어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발을 짚자마자 그냥 꾸당탕 해가지고 왜 넘어졌지?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농구하면서 약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미끄러움이었어가지고 왠가 했더니 저는 이 친구 같습니다. 지금 한 5시간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그래도 1시간 신었고, 동영하고 계속 1대1 하고 막 3점 연습하고 하면서 한 2시간 쉬는 것 같고요. 5대5 픽업 게임을 최근에 오면서 이 신발을 주로 신었습니다. 근데 수비할 때 제가 뒤축으로 밟거나 아니면은 특정 무브를 할 때 이 뒷면이 먼저 닿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앞축으로 움직이죠. 근데 여기가 딱 닿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재수없으면 그냥 싹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뒤가 확실히 밀립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짝짝 잡다가 뒤로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싹 이렇게 밀리거든요. 이 패턴이 너무 넓어요. 넓고 깊긴 합니다. 깊긴 한데 너무 넓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 그루브에 닿은 다음에 미끄러지고, 두 번째 그루브에 닿고 살짝 미끄러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까지 미끄러진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또 구멍이 빵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수 없으면은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날 무릎이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가 보통 무릎 보호대를 요즘은 하고 오니까 괜찮았는데, 하여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신발은 이제 더 이상 격한 플레이용, 그러니까 제가 픽업 게임을 뛴다거나 할 때는 얘는 꽝이다. 제가 그동안 산 농구화들 중에 좀 역대급으로 조기 은퇴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더 신다가 다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 일상화로 신을 것 같습니다. 막 엄청 색깔이 화려하거나 엄청 예쁘진 않은데 그냥 일상화로 신기에는 되게 푹신푹신한 편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그 신발 신다가 뭔가 하려는 그 느낌이 드는 신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니거랑 이 뒤축의 이 접지 때문이었고요. 근데 이런 신발들을 오래 신어가지고 괜히 몸을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억나는 게, 저 채널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처음에 사러 갔던 농구화 중에 하나가 커리 10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커리 10을 제가 환불을 했죠. 그 이유가 앞이 이렇게 뒤뚱거려요. 그러니까 약간 불량인지 양쪽에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뒤뚱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국 그걸 환불을 했는데, 이제 환불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신고 뛰다가 그 약간 페이더웨이 점퍼 같은 걸 쏘고 착지를 했는데 무릎이 살짝 삐끗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무릎 삐끗한 쪽이 바로 그 뒤뚱뒤뚱 거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발의 앞부분이 이렇게 동시에 땅에 딱 닿는데, 딱 닿는 순간에 한 번 더 기우뚱하니까 무릎에 무리가 간 거죠 라고 제가 나중에 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발에 좀 안 맞는다거나 잘 못 잡아주는데 생각이 드시면 무리해서 신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저처럼 무릎 한번 다치거나, 제가 이 무릎 보호대를 요즘 하고 다니는 이유도 그때 이유입니다. 그때 그렇게 무릎 삐걱하고 나서 그때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무리해서 몸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너무 멀쩡해요. 물론 멀쩡해도 이거 이제 보호대 계속 하고 다니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얘 신고도 사실 이 뒤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약간 으억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무릎 보호대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하여간 그래서 결론은 프릭5 그동안 다른 리뷰어분들 리뷰를 찾아보면 정말 명기다. 300g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신발이고, 경쾌한 것도 맞습니다. 경쾌한데 이제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 뒤축이 미끄러지는 부분과 이 아웃니거를 잘 못 잡는 그런 부분은 조금 치명적이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종합 점수를 매기기 전에 그냥 꽈락이다, 꽈락. 이 프릭5 같은 경우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아울에서 굉장히 싸게 구할 수 있고 그렇고, 저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울 가셔가지고 이 프릭5 뭐 디자인 또 예쁜 건 예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고려해 보셔가지고 농구화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느끼는 게, 옛날에 저도 되게 푹신한 농구화를 좋아했어요. 이 프릭5 딱 발 담그면은 안에 엄청 말캉말캉하고, 이 가격대에서는 되게 편안하거든요. $100 초반대 내지는 중반 넘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농구화 라인업들 중에서 가장 푹신푹신하고 뭔가 발을 편하게 잡아주는 신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농구화를 이제까지 항상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유튜브 시작하고 굉장히 여러 족 사가지고 계속 신다 보니까 이게 꼭 푹신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창이 푹신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발을 감싸는 부분, 위에 어퍼 부분이나 당연히 밑창도 포함해서 밑창도 좀 푹신하고 어퍼도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되게 선호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슬슬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농구화 신고 재밌게 다치지 않고 능구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거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농구도 좀 예전보다 횟수도 좀 줄고 편집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얼른 편집 빨리빨리 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로 돌아올 거냐면, 제가 농구 하나 사놓고 지금 언박싱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직도 안 깠거든요. 그래서 그걸 깔 건데, 제가 그 사이에 또 농구화 싼 게 보여가지고 하나를 더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농구화 신지로도 하는 걸 계속 사고 있어, 하여간. 그래서 지금 2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은 그 농구화 2개 언박싱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